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매수 험매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볼게요. 메가ICS 월봉이고요. 추천 당시에 4,400원, 급등 후에 정석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을 했던 제자리 밥동이 나왔죠.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살짝 나왔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결국 돌파 기준 60%, 눌림 기준 8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1봉이고 총 3번의 추천, 여기 1번, 2번, 3번. 이때는 정식 추천은 아니었고 늘 제가 강조하는 역배열 끊고 돌아 나오는 자리, 발, 무릎, 거의 발목이죠. 발목에서 매수하면 이제 5,000원 정도까지 121선 주황색깔 선까지 무난하게 시간 투자하면 도달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한 달 조금 넘게 걸려서 도달을 했고, 이때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추천을 드렸고요. 또 급등이 나오고 주황색깔 선 위에서 또 박스가 나왔죠. 회색 박스가 나왔을 때도 이 양호가 좋다, 바로 1차 매수를 하던가 음봉 기다려서 눌림 매수를 하던가 택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노란색으로 바로 올라가면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총 3번의 매수 타점 복습하시고요. 상승 이유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 이에 인공호흡기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죠. 지금은 바닥 대비 85% 단기 상승이 나왔고 또 상한가도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괜히 지금 추격 신규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이전의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하시고요. 다음 인피니트 헬스케어 월봉이고 추천 당시에 5,400원, 역배열로 빠지고 있던 자리였고 아직은 역배열에 있던 자리였죠. 바닥에서 양봉이 연속 3개가 뜨면서 역배열 돌파 시도를 하던 자리였고 결국 얘도 추천하고 역배열 끊고 빼꼼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기준 20%, 눌림 기준 30% 수익이 나왔고요. 이거는 일봉이 12월 초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를 크게 줬죠. 이 윗꼬리가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이렇게 분석을 주면서 종가에 추천을 했습니다. 종가에 추천하고 이틀 뒤에 14% 급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도 계속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큰 추세, 작은 추세 이탈이 없이 흔들면서 올라갔고요. 네옴시티, 의료 이쪽으로 수혜가 있었고,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본격화한다, 이에 올라왔죠. 그리고 또 중국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호재가 붙어 있었고요. 이제 환자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의료가 필요하다, 이런 수혜가 있었죠. 다음 양지사는 9월에 눌림 추천 드렸고 이후에 120% 최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눌림 추천, 차트 추천 드렸었고, 뭐 딱히 얘는 상승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해지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이때 추천, 그리고 이때도 홀딩 매수 가능 추천 드렸고, 이유는 쭉 빠집니다. 이렇게 밥동이 나왔고 다시 역배열 끊고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재추천을 드렸고요. 앞에 봤던 메가ICS, 인피니티 헬스케어처럼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낙폭과대 반등 노리고 추천 줬습니다. 얘도 바로 노랑 화살표로 하루 만에 14% 수익 나왔고요. 이거는 정혜영까지 공통 추천 드렸습니다. 역시 상승 이유는 뭐 딱히 없죠. 그냥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젠백스 링크, 어제 단타 추천 드렸고, 추천했던 이유는 박스 돌파한 후에 계속 추세가 유지되는 자리에서 경영권 분쟁, 큰 호재죠. 서로 지분을 사들여야 되니까 매수세가 붙는다, 이에 크게 오르는 대표적인 강한 호재의 이유입니다. 당연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된다. 어제 윗꼬리가 크게 나왔지만 이것이 역시 매물 소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익 실현이 아니라 물렸어도 스윙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결국 오늘 또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큰 호재라는 거는 최근에 파나진, 이때 주황색깔 반짝하고 이후에 빠졌다가 또 뒤늦게 급등이 나왔죠. 한 달 내로 급등이 나왔고, 이런 과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 젠백스 링크도 어제 뭐 물렸더라도 홀딩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유가 됐고요. 다음 아우딘 퓨처스, 얘도 경영권 분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처음에 여기서 뉴스가 떴고 추천 드렸는데 이탈 후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탈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휴마시스 같은 과거 종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역시 과거를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탈이 나왔지만 홀딩을 하고 수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일 차트인데 14일 이후에 더 갔죠. 더 상승이 나오면서 170%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과거를 숙지하면 미래의 종목들을 크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삼진제약이고 경영권 분쟁임에도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한 큰 상승 실패를 한 종목이고요. 이런 큰 호재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다 크게 50%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빌빌거리는 행보를 하는 종목도 있다. 근데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뜨고 한 80% 90% 확률로 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안 가는 종목은 한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해서 팀플레이를 한다면 크게 먹을 수가 있는 큰 호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수익 인증이 있었고 분할 매도하면서 60% 40% 이렇게 끝까지 아직도 홀딩 중이겠죠.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를 끝까지 끌고 가는 매매 참고하시고요. 다음 12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메디콕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1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고가 20%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네요. 다음 KBI 동국실업 시외 7.7%였는데 얘는 뭐 고가가 2%로 반응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 조용하게 지나갔고요. 다음 하이드로 리튬 7.4% 시의 상승이었고 리튬 관련해서 계속 상승이 나왔죠. 고가 18%, 종가 마이너스 5% 에도 정석 반짝 나왔고 전고점 구간 맞고 떨어졌네요. 이제 요 추세 이탈하게 된다면, 이거는 추세 이탈하게 된다면 쌍봉 형태로 크게 이탈하면서 죽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지다가 이탈하는 걸 조심을 하자. 월봉을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자리입니다. 크게 올랐고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것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천주였던 덱스터 월봉이고요. 덱스터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이제 크게 올랐으니까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죠.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이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이 매우 흔합니다. 메가이 CS 월봉이고요. 이것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죠.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은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다음 앞타머 사이언스 6.5% 폐암 진단 키트 판매 시작, 23년에 간암 치료제 임상 진입한다. 이걸로 장중에 29%까지 찍었고 시간외로 6.5%, 이렇게 121선 살짝 돌파 안착하고 마감을 했죠.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하루 만에 11% 수익 나왔습니다.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1% 정석 반짝. 다음 어반 리튬 5.8%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11% 정석 반짝 나왔고요. 포스코엠텍 얘도 리튬 관련해서 시외 4.8%였고 고가 21%, 종가 10%, 얘도 정석 반짝.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다 반짝 상승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인공호흡기 중국 코로나 확산 위드 코로나 하면서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 의료 대란. 이것 때문에 제가 인공호흡기랑 원격진료 섹터 계속 좋다고 반복해서 알려드렸고, 메가이 CS, 인피니트 헬스케어 두 개 추천을 드렸었죠. 12월 2일에 추천하고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요. 이렇게 딱 두 개. 메가이 CS가 상한가, 메디아나도 후발주로 추천 드렸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유유제약, 오텍도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의료기기 하이로닉 실내 마스크 해제 23년 1월 말쯤 가능하다.
이에 반응이 있었고, 아무래도 오늘 메가 ICS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의료기기 커플링 강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스테오닉, 비스토스. 다음 권리락 강세 종목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미스터 블루. 크게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꺾였죠. 근데 오늘 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기술적 반등도 있겠지만 영상 컨텐츠 호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내년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것이다. 별그대 이후에 6년 만이다. 이 호재로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코퍼스 코리아, 알로이스. 다음 감기약. 위드 코로나 되면서 감기약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에 돌아가면서 제약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제약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일동제약, JW 중해제약, 국제약품. 다음 원격 진료 관련주. 비대면 진료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 뉴스로 오늘 크게 올랐고, 그 전에 중국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 의료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예, 상승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또 네옴시티 의료 지원 관련해서 상승이 있었죠. 3개의 이유가 있네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솔본, 셀바스 헬스케어, 메디아나,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다음 리튬 관련주. 리튬 가격이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다. 오늘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 리튬, 셀피 글로벌, 어반 리튬, 웰크론한텍 급량.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요. 제약 개별 강세, 메디콕스 1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 에스텍파마, 테고사이언스, 세종메디칼, 카나리아 바이오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다음 치매 관련주 썬바이오, 알츠하이머 진출 선언, 8조 시장을 노린다. 얘는 인공혈액 관련주기도 합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혈액이 부족하다, 인공혈액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는 뉴스들이 있었고, 선바이오, 인트론바이오, 일양약품, 이수화학 이런 애들이 인공혈액 관련주예요. 참고하시고,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최근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호재 관련해서 급등 나왔다가 크게 빠지고 또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다음 샤페론 5년 전에 3조의 가치를 받았는데, 지금 또 나노바디 치료제 기술 이전 협상 중이다. 이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동구바이오 제약, 세계 최초 카카오 헬스케어, 항체 신약 개발 갤럭스와 단백질 구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6일에 있었던 뉴스였고, 인수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으로 젠백스링크가 어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은 성신양해 성신양해가 경영권 분쟁 뉴스가 떴고요. OSP에는 인수 관련해서 시초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STX 중공업도 인수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또 한 번 더 5일선 부근에서 만등이 나오셨고요. 다음 한동훈 관련주 오리콤, 노을, 버킷 스튜디오, 오파스넷. 오리콤이 계속 대장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파동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은 부정했지만 계속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남강, 토건, 유신, GTX 비사업자
컨소시엄 사실상 확정, 이 뉴스 뜨면서 둘 다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음 코이즈 이틀 연속 상승이죠. 2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 양지사 지수 하락에 품절주로 부각되면서 급등 나왔고, 어제 추천했고 하루 만에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12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알루코 상한가 인도네시아 23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원석 수출 금지,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월봉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바로 급등은 아니고 횡보 좀 보여주다가 전고 돌파하면서 급등 나왔고요. 여기서도 크게 역배열 끊고 바로 급등, 현재 역배열 끊기 직전, 지금은 역배열 저항에 걸리면서 좀 떨어졌죠. 이 역배열을 끊고 올라서야 이전처럼 우다다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있다. 크게는 최근에 크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권 나오고 있고요. 자, 일봉은 최근에 크게 한번 튀었다가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중. 2,900원 121선 돌파 안착하면 이제 이 역배열도 끊고 올라서게 되는 거고, 시간의 상한가로 3,080원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여기는 뚫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안착해주는 게 중요해요. 종가상 2,900원 위로 올라서 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3,200원, 3,400원 장기 입형 저항 두 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900원 안착 실패하고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최근에 저가 그리고 17일에 장대양봉 시가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체리브로 9.7% 200억 규모의 지분을 처분했다.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관리 종목이네요. 최근에 동전주였고 지금도 지폐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동전주 구간이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요. 크게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고, 여기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하단 이탈하고 1250원 정도 이탈하고 계속 신저가로 빠지면서 동전주까지 내려왔고요. 이렇게 아직도 역배열을 끊지 못하고 있는 자리. 다만 바닥에서 이제 양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시도는 해주는 자리죠. 어쨌든 관리 종목 재무가 쓰레기고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게 좋겠습니다. 작게는 이렇게 차례차례 끊으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크게는 여전히 역배열이다. 일봉 이렇게 박스 형태로 횡보하면서 121선 돌파가 나왔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18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요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위에 1200원 정도 여기를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죠. 실패하면 여기 위에서 일단 그래도 박스 업그레이드는 해줄 수 있겠으나 1200원을 안착 실패한다면 다시 밑에 박스에 갇힐 수도 있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좀 관심을 끄는 게 좋겠습니다. 관리 종목이나 한기 종목 동전주 부분은
관심 끄고, 기존 보유자분들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고 튀어주는 구간에 이렇게 반짝반짝 튀어주는 구간이 있다면 이때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님도 이렇게 딱 튀어줄 때 정리하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 초록뱀 헬스케어 인포마크의 주식 취득 결정. 이게 둘 다 9%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초록뱀 헬스케어 동전주 바닥에서 일단 하락이 멈추고 박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동전주니까 관심 꺼야겠고요. 최근에 121선 한번 맞고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줄 때 정리하는 게 좋아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가지고 있어봤자 계속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크니까. 최근에도 박스를 좀 보여주면서 행보가 길어지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653원까지 올랐네요. 653원이면 11월 18일에 윗꼬리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고, 이제 여기 윗꼬리 저항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선 740원 정도 여기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 윗꼬리 가격부터 뚫고 안착을 해야 되겠죠. 박스 상단 가격도 있고, 이거 박스 매매 하시면 돼요. 일단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인포마크, 얘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은 재무가 쓰레기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다고 했죠. 230억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자, 월봉은 바닥권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한 자리고, 일봉도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일단 여기를 끊어내고 올라와야 되고, 이 역배열이 이제 21선이랑 거의 유사한 자리죠. 21선 회복이 1차로 중요하다. 자, 시간의 상한가로 5,75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여기 안착이 되어야 한다. 그 위로는 장기 입형 저항 보시면 되고요. 다음 PJ 메탈 8.3% 알루미늄 관련주, 알루코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요. 월봉은 쌍봉 찍고 하락하는 형태로 여기 고점 박스 주다가 이탈을 했죠. 여기 전고점 뚫고 밥을 한번 시원하게 먹었고, 이제 똥을 싸는 역배열로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박스를 좀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 끊고 빼꼼 올라왔다가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위로 장기 입형 4,200원 4,050원 정도? 4,2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장기 입형이 밀집해 있는 구간이고 4,2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이전에도 여기 장기 입형 3번 돌파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 4,200원 돌파 안착 해주는가 못해주는가, 이 변곡에 온 거죠. 이때도 장중에 3번 다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을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 장중 돌파는 의미가 없고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추세를 확실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남선 알미늄
2.6% 상승. 월봉은 크게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빠지고 있다가 여기 살짝 역배열 끊고 작은 역배열 끊고 빼꼼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일봉 지금 121선 안착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밀린 상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2,500원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2,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수평 지지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지에넌 에너지 6.3%. 리튬 관련해서 최근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최대 주주 변경, 엔투텍과 같이 반응이 나왔고요. 지에넌 에너지 월봉 여기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전고 돌파 한번 하고 급등, 그 이후에 또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찍고 빠진 상태. 일봉은 5일에 고점 찍고 당연한 밥똥이 나왔고요.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 시간의 상승으로 4,670원. 일단 4,800원이 여기 전고점인데 뚫지는 못한 상태. 종가상 4,8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선이 요쯤 해요. 21선이랑 윗꼬리 가격 여기를 2차 저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지는 4,000원 그리고 여기 3,600원 정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확률이 좀 큰 자리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V자로 우다다다 올라갈 확률보다는 좀 가짜 반등 주고 다시 빠지고 행보가 좀 길어질 자리로 보여집니다. 리튬 관련주들 전부 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하락하는 거 좀 경계를 하시고요. 다음 엔투텍 환기 종목 쓰레기, 동전주 쓰레기네요. 과거에 20년도에 밥을 한번 크게 먹고 이유는 계속 크게 빠지고 있는 자리고, 최근 121선 반년의 매물대에서 자꾸 저항 걸리고 맞고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도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 1,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은의 저가인 808원 이탈하면 700원 정도까지 또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 한번 먹었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로 저항이 잡혀 있는 상태. 다음 미래나노텍 4.8%. 리튬 관련주. 최근에 리튬 호재 관련해서 크게 올랐고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음봉 자리가 과거로 치면은 요런 자리로도 볼 수가 있겠죠. 고점 찍고 포물선이 꺾이기 시작하는 자리,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초입, 크게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하는 초입,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일봉 고점 찍고 쭉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정직하게 역배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121선
14,900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14,900원 지켜줘야 되고, 이 역배열 끊고 일단 하락이 멈춰야 되겠죠. 박스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4.8%로 16,200원까지 올라왔고, 그 가격이면 또 여기 저항대 걸리는 자리에요. 이 역배열 저항 끊고 일단 요 박스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월봉을 보면 무서운 자리죠. 다음 휴럼 3.9%,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고, 중국 위드 코로나 되면서 비타민C가 면역에 좋다 이 소문에 식료품이 동났다 소식, 비타민C 판매 사실 부각, 경남제약이 레모나로 크게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 휴럼이 또 상승이 있었고요. 월봉은 계속 역배열로 빠지다가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 양봉 연속 3개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20일에 아까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왔고, 하루 쉬고 또 시간으로 약간 반응이 나왔네요. 최근 121선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16일에 처음 빼꼼 안착하고 뒤에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5일선 위 그리고 121선 위에서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121선 1200원 정도 지켜주면 계속 힘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침체 구간이 길어지면서 밑에서 박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241선 저항 그리고 윗꼬리 저항,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포스코 엠텍 3%, 리튬 관련주. 어제 시외 상승 종목이었고 오늘도 또 시외 상승이네요. 월봉은 여기 전고점 구간 11,000원, 12,000원 최근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일봉 여기 전고점 8,000원 전고점 돌파하고 쭉 올라갔다가 당연한 밥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역배열 끊으면서 고가 21% 반짝 나왔고, 단기 입형을 좀 넣어 봐야 되겠죠. 단기 입형을 넣어 보면 오늘 급등으로 21선 회복을 했고요. 21선 위에서 마감, 21선 가격이 9,050원, 주가는 9,200원, 그 위에서 마감을 했고 이제 또 시간외로 살짝 9,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9,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 오늘의 윗골이었던 1150원 1150원인데 그냥 만원, 1차 9,500원, 2차 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000원, 그 다음 11,750원 주요하게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밑에 이평들 보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21선 9,050원 9,050원 지키면 계속 힘이 살아있는 거고, 이탈하면 또 침체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는 걸 상기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C랩 2.9%, 인공지능 챗봇. 월봉 크게 밥 먹었다가 제자리 똥을 쌌고요. 계속 보면 제가 여기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항상 고점에서 조심하시고, 자, 이때 상한가, 다음날 고가 23% 정석 반짝 나왔고요. 상한가 다음날은 이렇게 반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41선 저항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현재 여전히 상한가 종가 위에 있기 때문에 14,15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강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5,550원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여기 위에서 지금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 힘을 잃으면서 다음 121선 지지 여부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과거로 치면은 요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장대 양봉 종가 18,550원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탈하니까 빠지죠. 그리고 121선 이탈했고 또 이때 시가까지 16,850원까지 이탈하면서 죽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보면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이탈하면,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과거처럼 크게 빠지는 걸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도 이탈하면서 이렇게 기존의 저가까지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줌인터넷 인공지능 관련주고 2.8% 역배열로 빠지다가 지금 양봉 연속 3개 바닥에서 뜨면서 살짝 돌파를 해줬고요. 일봉은 바닥에서 박스, 이렇게 큰 박스, 작은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자리, 그리고 3,750원 정도 안착을 하면 121선 안착하고 박스 돌파 시도하는 자리니까 3,800원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는 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3,500원 정도면 요 작은 박스 상단이에요. 일단 요 작은 박스 상단 돌파 안착 해주는 거 보고 다음 큰 박스 상단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밑에는 박스 하단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크게 빠르게 빠집니다. 다음 KM제약 2.3% 중국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로 최근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역배열 살짝 뚫은 자리죠. 살짝 뚫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 일봉은 상한가 후에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고 이유는 쭉 빠지고 있고요. 최근의 저가 1640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 15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질 거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여기 단기 역배열을 끊는다면 N 패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상승으로 1730원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241선 해보곤 했네요. 종가상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오늘도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다음 CU 메디칼 2.1% 인공호흡기 관련주고요. 대장인 메가ICS가 상한가를 갖고 얘도 최근에 반응이 있다가 오늘은 3%밖에
못 오르고 시간으로는 2% 상승. 월봉부터 볼게요. 자, 월봉은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살짝 돌파한 자리고요. 1,500원 정도가 전고점 저항. 일단 월봉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양호한 자리고, 241선 저항 받다가 최근에 돌파하고 박스, 그리고 또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1,400원 481선 돌파 안착 시도하는 자리죠. 시간의 상승으로 1,420원까지 올라왔고요. 윗꼬리 가격이 1,430원, 여기를 안착해줘야 또 다음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실패하면 또 1,3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박스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실패를 하면. 다음 세노텍 2차전지 히토리 관련주고, 세라믹 비드 생산 광산 2차전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예, 반응이 나왔고요. 월봉은 최근에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 전고점 2,7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이 보이는 거죠. 일봉은 최근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 전고점은 2,600원 정도, 그리고 2,400원 정도 윗꼬리, 여기도 2,300원 구간도 있고, 주요하게 저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돌파 실패하면 또다시 박스 하단까지 1,900원, 1,800원까지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박스를 볼 때 당연히 박스 돌파를 실패하면 다시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하락이 나올 때 손절을 도중에 해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절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추매를 할 것인가. 하락 종목도 볼게요. 펩트론 시간의 하한가, 뇌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던 자리였고, 일봉은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요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7,2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탈하면 신저가로 계속 투매 나옵니다. 다음 제주은행 마이너스 8%,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있었고, 신한 측이 또 부인을 했죠. 인터넷 은행 전환, 그리고 지분 매각설이 사실이 아니다. 원래부터 부인을 했지만 최근에 인터넷 은행 전환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또 여기 역배열 끊고 급등 또 나왔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일봉은 단기에 80%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고점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역시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과거로 치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뜰 때마다 경계를 해야 된다. 지금은 특히 80%나 올랐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 시간으로 12,7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 다음 지지가 12,000원, 그리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또 지지로 변하죠. 11,500원, 다음
20일의 상한가 시가 11,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냥 단기 지지 요 3개 이탈하면 또 9,000원 부분까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또 크게 오르고 이제 이탈을 차례차례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까지도 크게 빠지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크게 올랐을 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산타에도 마지막으로 볼게요. 스튜디오 산타 권리락으로 강세가 나왔고, 자, 한방, 두방, 세방, 세방째에서 고점 음봉 윗꼬리,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 하던가 전량 매도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낙폭과대 반등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낙폭과대 가짜 반등일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또 6년 만에 다시 또 방영을 해주겠다, 이 뉴스에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온 것과도 연관이 있고요. 어쨌든 이 권리락 강세가 나왔다면 무중일까지 쭉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최근에 피코그램 많이 설명드렸죠. 공구먼 예시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무중일까지 쭉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한타의 무중일은 1월 9일이네요. 1월 9일까지 하락하는 거 경계하시고, 자, 피코그램 권리락 강세 쭉 무중일까지 하락이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도중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결국 무중일까지는 크게 하락이 나옵니다. 미스터 블루도 조심하시고, 미스터 블루는 10일이 무중일이고요. 미스터 블루도 권리락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 1월 10일까지는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질 겁니다.